강아지가 갑자기 식욕을 잃었다면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강아지가 밥을 안 먹을 땐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식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식욕이 떨어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강아지가 식욕이 떨어지고 밥을 잘 안 먹는다면요, 우선 왜 그런지 원인을 찾고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럼 강아지가 식욕을 잃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성장에 따른 식욕 저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고요, 식욕 관련 진료의 1순위입니다. 강아지의 나이가요, 품종에 따라 9개월에서 1살 사이가 되면요, 식욕이 급속히 줄게 됩니다. 평소 먹던 것의 거의 절반이나 심하면 3분의 1밖에 안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강아지의 성장이 완만히 멈추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몸의 성장을 위한 오버 칼로리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몸의 유지를 위한 칼로리만 필요해지기 때문에 머리에서 식욕을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후 9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면요, 모든 강아지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식사량 자체가 확 줄어버리게 됩니다. 옛날처럼 미친 듯이 먹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그럼 이것이 성장이 멈추면서 식욕이 줄어든 것인지, 정상적으로 식욕이 줄어든 것인지, 혹은 어디가 아파서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줄어든 것인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바로 체중을 재어보는 것입니다. 체중이 늘거나 같다면은요, 정상적으로 식욕이 줄어든, 몸의 필요 칼로리가 적어져 식욕이 줄어든 것이고요. 만약 체중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감소를 했다면은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체중의 감소이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식욕저하의 사유는요, 바로 질병입니다. 정상적인 강아지는요, 당연히 잘 먹습니다.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비만을 걱정해야지 체중의 감소를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식욕이 줄어들었고요, 평소 체중의 10% 정도의 체중이 줄어들었다면요, 이것은 질병으로 보고 바로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체중의 10%의 감소는요, 심각한 질병 상태를 암시하며, 사람의 경우도요, 70kg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63kg이 된 것이니까 당연히 당뇨나 갑상선질환 혹은 신부전이나 종양 과 같은 만성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산책을 자주 하는 강아지의 경우는요, 바베시아 같은 빈혈을 동반하는 질병에 걸린다면요, 식욕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투쟁 도피 반응 같은 것의 일환으로 식욕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란 강아지가 불안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면요, 이 위험이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정하고요, 머리가 생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위장의 혈액들은요, 도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소화 기능과 위의 기능이 떨어지며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불안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요, 식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산책할 때나 차를 탈 때 불안감을 느끼거나 분리불안 등으로 실내에서 여러분의 부재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면요, 식욕이 떨어지며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가요,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불안증으로 인한 식욕의 감소입니다. 이것은 사람에서도요, 불안하거나 우울하면요, 식욕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운동량이 적으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우리 몸은요, 정확히는 우리의 뇌는요, 항시 몸의 유지를 위한 필요 칼로리를 계산하고 배고프다는 신호를 주어서 생명을 유지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또 많이 운동하거나 격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은요, 많은 음식을 먹도록 뇌가 신호를 보내 유도하고요,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움직임이 없다면은요, 머리가 식욕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망가지면 비만이 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량이 부족하다면요, 평소보다 당연히 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노령의 강아지들이 움직임이 감소하게 되면요, 식욕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젊고 건강한 강아지가 운동 부족으로 식욕이 줄어든다고 생각된다면요, 충분한 산책을 통해 부족한 운동량을 채워주어서 식욕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식단은 산책 후 주는 게 당연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평소 사람이 먹는 것을 먹으면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정확히는요, 까다로운 입맛을 갖게 되어 사료를 더욱더 안 먹게 되는 겁니다. 안 먹고 굶으면은요, 사람이 음식을 더 주게 되니까 더욱 강아지는 사료를 안 먹게 되고요, 강아지는 점점 더 식욕이 줄어들며 마르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음식은요, 강아지의 음식에 비하면요, 염분 농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강아지는 땀을 통해 염분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염분만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의 맛을 들이면은요, 당연히 강아지 사료가 맛이 없다고 느끼게 되고요, 이후에는요, 하루 종일 굶어서라도 사람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강아지에게는요, 사람의 음식이나 사료나 간식이나 모두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단지 맛난 음식과 맛없는 음식이고요,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양념이 풍부한 사람의 음식을 주셔서는 안 되고요, 되도록 사람 음식과 간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용 간식도 하루 필요 칼로리의 10% 이내 정도에 주셔야 강아지의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하루 필요 칼로리를 충분히 먹고 있는데 여러분이 덜 먹는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아지의 체중별, 나이별, 그리고 운동량별 하루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위에 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식욕도 없고 조금밖에 안 먹는다고 하시는데 결국 제가 잘 계산해 보면은요, 강아지는 자신이 필요한 칼로리를 이미 먹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적게 먹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내 강아지의 하루 필요 칼로리의 계산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제대로 먹고 있는지, 정말 적게 먹고 있는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계산해 두시고 그 계산에 맞춰 음식 양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사료가 맛이 없어져서 줄어들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료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로 중대형견이나 대포장 사료를 사놓고 먹이는 집에서 종종 생기는 문제입니다. 처음 개봉하면 맛있기 때문에 잘 먹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료를 안 먹는다면은요, 사료의 변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료는요, 생산 직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사료를 개봉해서 산소와 만나게 되면요, 사료 표면의 지방들이 변성이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사료의 지방 성분이 산소와 만나 산패가 진행되게 되면은요, 사료의 맛이 급격히 떨어지며 고소한 맛이 아닌 꿉꿉한 비린 맛이 나게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의 그 눅눅한 기름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당연히 강아지는요, 처음엔 사료가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료의 맛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기호성이 떨어지고 사료를 더 이상 안 먹게 되는 겁니다. 사료는요,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다 소비할 만큼 작은 포장으로만 구비하시고요, 보관도 산소와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게 봉지는 서늘한 곳에 밀봉해서 보관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요, 사료 보관 전용 진공 용기에 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요, 강아지가 식욕을 잃어버리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